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을 좋고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월 19일이고요. 네, 오늘도 이제 저번 주 한 주 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고요.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네. 일주일이 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한 주가 야근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슨 얘기가 그랬죠, 저희? MBTI. MBTI. 네. MBTI가 궁금해가지고. 네. 혹시 MBTI가 뭐예요? 저는 스파크형 ENFP입니다. ENFP. 저는 ESFJ. ESFJ. 네. 친선 동무형이요. 친선 동무형.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찾아봤는데 ENFP랑 ESFJ 궁합을 보니까 이게 최악의 궁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악의 궁합. 최악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뭐 그렇게 막 최악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최악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가 다른지.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또 얘기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ENFP 일단은 E는 똑같네요, 저희. 네, 그래서 더 같나? I랑 E는 좀 성격이랑 맞아. 성향 자체가 달라서. 보통 이제 I인 사람들이 내성적 내향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이랑 어떻게 좀 잘 맞아요? 저는 좀 ESFJ가 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굉장히 넓은 유형이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아니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어디에 가도 잘 묻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맞아. 좀 인싸죠, 인싸. 잘 적응한다고 해요. 적응이 아니라 그냥 좀 적응 잘하는 편?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싫어도. 아이랑도 좀 잘 어울린다. 저는 Y랑도.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FP지만 이 성향이 이번에 70몇 %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도 저도 I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충분히 어울릴 수 있어요. 그 E인 친구들이랑도 어울릴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S랑 N 차이는 뭐 있죠? S는 예를 들어 S는 이제 보여지는 거, 경험을 중시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형이라면 N 아니에요? 즉 N? S가 근데 이제 N 같은 경우는 직관형인데 약간 이제 마인드의 맛이죠. 마인드처럼 약간 연상을 막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콜라가 있어요, 눈앞에. 그러면 S 같은 경우는 저 콜라 달다. 탄산음료 끝인데, 이제 N 같은 경우는 콜라가 있을 때 저 콜라는 왜 이런 디자인이 생겼지? 이거는 왜 이런 색깔이지? 콜라는 왜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화지에 가지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나요?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은 N이잖아요, 제가. 네. ENFP N인데 네. 마인드는 너무 잘 그려지는 업무랑 관련된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생각이 많죠. 잡생각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좀 자존감이 깎일 때도 있고 사실은 업무적 효율성을 따지면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INTJ라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하시는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N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N이 그 업무에 몰두돼 있는 효율적인 거에 마인드를 펼쳐준다면 저는 좀 약간 이런 일하는 성향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걸 밖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약간 팀장님이랑 좀 의견 충돌이 생기는 부분, 좀 약간 혼나는 부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의 그 집중도 같은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죠. 저는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콜라도 참 그러네요. 네, 또 다음에는 이제 T랑 F. T랑 F.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저는 다른 건 몰라도 F가 감정형, 나는 감정형이다, 나는 F다라는 거에서 100% 공감합니다. 벌써 이거부터 F가 감정형이죠. 감정형. 상당히 감정적이고
그쵸. 어떠세요? 저는 완전 감정형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그 상황에 따라서 음. 일단은 공감이 우선시 되는 음, 것 같이 이제 감정이 일단 1순위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F는 좀 F 쪽에 더 가깝지 않나. 네. F라고 하면은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F랑 T, 사고형이랑 감정형. 막 그거 있잖아요. 뭐 내가 너무 우울해서 오늘 뭐 아이폰을 샀어, 뭐 아이패드를 샀어,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그 F인 성 강한 친구들은 감정을 먼저 생각하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지. 근데 T인 사람들은 그래서 뭐 너가 너 시험을 못 본 경우에 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을 못 봤지. 근데 그게 뭐 아이패드를 사는 거랑 뭔 상관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거가 좀 약간 그래서 저는 T가 좀 안 맞아요. 저는 사실 F 약간 강하거든요. 뭐 같이 지낼 수는 있으나 맞아.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T형이 도움이 될 때도 가끔 있긴 있거든요. 그쵸, 날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있긴 이성적으로 있는데 잡아주니까. 마음적으로는 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안 돼. 주변에 조금만 내가 뭔가 좀 너무 요즘 감정적이어서 힘들다 싶을 때 요즘 약간 나를 채찍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게 있고 그래서 J랑 P J랑 P.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이라고 하네요. J 같은 경우는 진짜 계획적. 근데 진짜 찐 J형은 예를 들어 여행을 가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 뭐 하고 이때 뭐 하고 이걸 진짜 다 리스트업을 하는데 해야지 나가죠. 해야지. 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J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계획이 있어야지만 좀 마음이 편안한 어떠한 큰 틀은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여행 가실 때 가도. 그럼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여행 가실 때 보통 어떻게 계획을 짜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 극강 P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3일 만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뭔가를 인생에서 뭔가 업적 같은 걸 이루고 싶은데 뭔가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캐나다를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 제끼고 기말고사 치는 시험 기간에 제끼고 갈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피입니다. 그 정도. 네. 제일 굉장히 피에 완전하게 가까우신. 네. 보신다고 약간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못 가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갈래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준비할 기간은 줘야 돼요. 며칠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 일주일을 줘도 내가 계획한 거는 3일이니 이미 끝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준비 기간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다 매우 즉흥적이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정도 후에 가자. 그러면 4일 정도, 5일 정도 잘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 내일 모레네? 출발하네? 그래서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다 준비 끝났어? 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제이는 궁금해요. 저는 여행이 정해지면 이제 만약에 일주일 전에 정해지면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거든요. 약간. 하나씩 차근차근 싸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계획을 할 때 뭐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갈 때 뭔가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물을 일단 챙기려고 할 때 그 리스트를 좀 짜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간다 하면은 해외 뭐 샴푸, 린스, 뭐 이런 세면도구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뭐 미리 저희 식량 같은 거 싸가잖아요. 해외 갈 때. 비상식량? 그런 거 막 산다든지 약간 이런 이때는 못 사고 이때는 못 사 이걸 해서 나중에 이제 짐을 싸는 거죠. 약간 좀 그런 체계화가 있어요. 약간.
그 P형처럼 막 야, 갑자기 야, 나와 뭐 받아가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친한 친구들일수록 이 즉흥성을 받아줘야 친한 친구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구나. 내가 가고 싶은데 왜 안 가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또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 친구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음. 나는 바로 못 가는데 약간 어, 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가기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준비가 안 돼서 맞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예를 들어 뭐 신기하다. 몇 시간이라도 주면 이따가 뭐 예를 들어 오전에 전화해서 오후 몇 시쯤에 뭐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했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1시간 30분 전에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가자 하면 그 친구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아, 신기합니다. 아, MBTI. 이거 진짜 좀 약간 MBTI 좀 혁신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맹신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면은 약간은 진짜 부합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음. 저도 그 사실상 이제 MBTI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저도 그 검사를 한번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 MFP에 대한 성향을 보니까 얼추 맞아. 저랑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검사를 한번 더 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5번째 똑같이 MF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게 맞다라고 거의 이제 나는 맹신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왠지 그러니까 나는 MFP가 나온 게 거의 나니까 저 사람들은 저럴 거다라고 의뢰 짐작을 하고 좀 약간 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재미있는 편? 추리해서 맞추는 느낌도 나고. 어떠세요? 재밌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향 차이가. 근데 이제 E랑 I형이 좀 힘든 게 E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쌓는 경우가 많은데 I형은 자신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쌓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에너지가 쌓이는 편인데 이제 I 같은 경우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저도. 그래서 내향형인 사람들이 조금 그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몸을 쉬어야지 충전이 되는 건 줄 알고 집에서 한번 쉬어봤는데 이게 취업 준비생 때나 뭐 백수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뭐 좀이 쑤셔. 몸이 너무 막 뻐근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막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밖에 나가서 써보니까 뭘 하지 않더라도 걸어 다니고 사람들 막 보고 그런 거에서 약간 내가 좀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네, 그게 좀 진짜 그 느꼈어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또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혼자 좀 사색하는 시간이 좀 재밌을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만의 네.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책장을 한번 봤는데 책을 읽기는 싫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이제 편입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편입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영어에 대한 그런 어떤 기출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입 영어 문제들. 근데 그거를 오랜만에 생각을 나가지고 이렇게 풀듯이 이렇게 한번 책장을 펴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옛날에 이제 했던 것도 새록새록 기억나고 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풀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내향적 이해 잘 안 가죠. 네, 재미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영어가? 그럴 수도 있군요. 조금 이게 내가 말하는 재밌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말하는 좀 재수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많이 풀린다. 가끔 매일은 하기 싫어요. 가끔. 근데 그때랑 상황이 다르니까요. 지금은 취미로 하는 거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틀려 되니까. 여유롭게 그쵸. 점수가 연연 안 되면은 약간 마음 심적으로 편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고 또 그러네. 저번 주에 또 뭐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셨구나. 저는 진짜 바빠요, 요즘에. 네. 3월에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야근을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아이고야.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무직이 야근하면 진짜 바쁜 건데. 그러게요.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사무직인데 지금 일을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진짜 야근이 많아가지고 저도 딱히 이제 재밌을 만한 얘기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요즘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입이 터졌어요, 제가. 입이 터졌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자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큰일이시네. 빨리 마음을 잡으셔야 될 텐데. 네, 다행히도 오늘 이제 좀 이것저것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크게 또 엄청 나쁜 다르지. 건 아니어가지고 다시 이제 자신감 생겨서 다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할 때 힘들 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그 촬영 일날 제 몸을 봤을 때 제가 만족을 못하면 후회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후회가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줄이고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결과를 생각하며 그때 거기 사진 촬영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너무 별로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 재밌을까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뭐 일기 같은 거요? 와. 저는 글쓰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유일한 그게 책 읽기와 글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걸요? 책을 읽는 거요? 책도 읽고 이제 글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매년 다이어리를 실패하거든요. 네. 하예요. 백지. 다이어리가 좀 빼곡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방법 있나요 혹시? 다이어리요? 네, 그런 거. 다이어리 채우는 거? 네, 책 리뷰라든지 이런 거. 그럼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그 독서법에 대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 안 나고 독서법에 대한 내용만 기억이 나는 게 4단계로 나눠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좀 들어간 거죠. 첫 번째로는 책을 내가 원하는 부류에 있는 책을 골라요. 그런 다음에 책을 산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인상 깊은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읽는 게 첫 번째입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그 형광펜으로 그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한 그 줄쳤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부분들 위주로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또 뭔가 한 가지 새로운 게 느낀 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빨간색 밑줄로 한 번 더 긋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그 빨간색과 형광펜이 같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위주로 읽으면서 한번 그 나만의 메모장에 옮겨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옮기는 거. 네, 그럼 벌써 책을 한번 3번 정도는 읽었다라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여러 번 읽는다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 내용이 인상 깊었다라는 거는 내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 삶에 영향을 준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삶에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의 이 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바뀌었는가 라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은 나중에는 한 100권 정도가 됐을 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한두 가지씩은 할 거니까 최소한 100가지 정도는 내가 적용을 하고 내 삶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필승 독서법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아, 참 저렇게 하면 진짜 이게 전공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지금 시도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 그런 거죠. 책을 읽지 않더라도 어떤 글이나 정보나 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메모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네, 메모하는 습관이 그 일기처럼 되게 됐습니다. 네, 네. 듣기만 해서는 네. 굉장히 심오한데요, 이거? 약간. 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별로 안 친해가지고, 책이랑 좀 안 친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단 접근하기조차 힘든 편으로 치고 뭐하고 약간 좀 어렵네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 했어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쵸. 그걸 좀 약간 순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단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그 부분 위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빨간 펜을 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가 한 거지. 내가 하는 거는 그 페이지만 이렇게 접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까지만 이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딱 읽고 그걸 한번 옮겨보는 거 아니면 그 느낀 부분을 당장 오늘 실행해보는 거. 그러니까 핵심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사실 그들만의 방법이니까 그거는 따라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그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이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죠. 하고 만들고 적용하고 네, 하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좋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책이랑 안 친해서. 책을 안 친해서. 책이랑 안 친해서 일단 좀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라서 아직 거리가 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책, 강의는 안 할게요. 네, 책 열심히 읽어야죠. 그 책 추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책? 네. 아, 맞다. 제가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요즘 읽는 책 중에서 그 책이 있어요. 그 나를 바꿀 자유라는 책이거든요. 나를 바꿀 자유. 네, 김민기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저도 뭐 어떤 딱히 뭐 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되게 받아들이기 쉬웠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모습이 되게 뭔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가독성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들으신 분들도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살 수 있으니까 절대 뭐 홍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개인적인 약간 그런 거라서 인상 깊었던 책이라서 그분이 쓰셨던 이제 다음 책도 저는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다른 책도. 그래서 그분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보니까 이제 본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거지 많은 사람들을 얕게 만나는 것보다 본인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깊게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깊게 만나는 게 자기네 목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제가 바라는 바이고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뭔가 깨닫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오늘도 제가 또 말을 많이 했네요. 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또 이제 돌아온 주에는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다음 주 내일이 또 시작이죠. 사실은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또 왔네요. 네, 이제 일주일이 진짜 굉장히 빠르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좀 약간 네, 맞아요. 약간 직장인의 비행. 그쵸, 직장인들 모두가 느낄걸요. 다음날 이제 일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왜 기분이 우울한지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우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해결한다고 뭐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확실히 아는 것보다는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그 다음 주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자기만의 자기만의 이제 힐링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따라가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잔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뭐 변화를 시킨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되게 하기 싫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출근하기 싫은 이유 내일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책을 읽었으면은 책의 어떤 구절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뭐 엑셀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인들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 직장인에서 되게 힘들 수 있는 대인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방치해둔 상태에서 다음 주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책을 마련을 하고 그 어떤 정신 무장을 하고 신체적 무장을 한 상태에서 다음 주를 가느냐는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월요병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네.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도 열심히 네,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또 즐거운